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다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3월 16일 중랑에서 최초의 기후 정의 행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3월 16일에 모여서 함께 행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앞두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동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알겠고 위기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 오늘 이제 함께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야기 손님을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 의상 자체도 오늘 약간 풀뿌리 느낌이 있죠. 네, 풀뿌리 여성주의 환경활동가시고요. 또 다가오는 내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중랑환경교육센터 신임 출근을 앞두고 계신 모아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뿌리 활동가 모아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날부터 환경교육센터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네, 방송이 아마 화요일 이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환경교육센터 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내 차고지 근처고요. 의료원 옆에 있으니까 많이들 가주셔서 다양한 활동들을 또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이야기 나눌 주제는 기후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지금 어디까지 왔을지 좀 이야기를 먼저 최신 소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도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으로 1.5도를 방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선까지 왔는지 요게 정보가 좀씩 다르긴 한데 최근 기사로 2월 8일 기사로 요 뉴스가 떴네요. 지구 평균 기온이 1.52도가 상승돼서 마지노선이 깨졌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1.5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이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기후 재난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민지쌤께서는 최근에 기억나시는 기후 재난 상황이 있을까요? 최근에 기억나는 거라고 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코알라 사진이었거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호주에 산불이 이제 크게 났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코알라가 이제 자기의 이제 불탄 친구를 이제 안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곳곳에 이제 어떤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런 산불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게 사실 정말 지구 반대편의 일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확실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은 어느 도시는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40도 이상 올라가고 맞아요. 도저히 이제 야외를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도 많이 봤고 뭐 아까 코알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캥거루라든지 이제 그 산의 생태계에 사는 다양한 그 동물들,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정말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이거는 뭐 산불, 폭염에 관한 것이라면 또 비, 폭, 우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비로 인한 이 문제, 기후 재난을 또 기억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요즘 일은 아니긴 합니다. 요즘 일은 아니긴 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자취방이 반지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이제 본가에 가느라고 집을 비웠는데 그 집주인이 연락했더라고요. 너 큰일 났으니까 당장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근데 문제는
제가 저희 방이지만,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끊지 않아서 이제 저희 방이긴 하지만 저는 본가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방을 약간 그 공동 창고처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급하게 방을 네네. 빼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저희 집에 짐을 맡겨놓고 다들 본가로 갔는데 이제 가봤더니 반지하였던 제 자취방에 이제 정말 우리 과 학생들 네. 다양한 짐이- 컴퓨터부터 뭐 오랜 수건, 뭐 이불, 옷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네 그랬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다들 막 네. 살릴 수 있는 건 살려보고 뭐 하는 건 뭐 하고 아무튼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꽤 오래전의 일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네, 참담하고 네, 그쵸. 슬픈 일이죠. 네.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니까요. 맞아요. 한국의 되게 독특한 주거 형태잖아요. 네네, 그쵸. 어쨌든 이제 그 반지하라는 이 공간을 써서 어쨌든 뭐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되게 뭐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살 때 뭐 침수까지는 저는 겪어본 적은 없는데 자취할 운이 때 좋으신데요? 어쨌든 반지하인데 침수를 네, 피했다고? 침수는 피했는데 그 해마다 여름에 곰팡이가 엄청 쓸어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되게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후 상황에서 되게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아까 이제 보면은 컴퓨터 잠기고 그러면 손실 가액이 얼마인지 돈 문제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그쵸. 다 이제 생활용품도 갈아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요즘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2022년이었죠. 그때 8월에 그 폭우 참사라고까지 불리는 맞아요. 엄청난 그 폭우 사태가 발생해서 반지하방에 사는 이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그 장애인 언니였나요? 동생이었나요? 이게 제 기억나는 일가족이 침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또 참변이 발생했고 그래서 주거 상태가 열악할수록 또 그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적을수록 이게 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제 탄소 배출 책임은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나 뭐 대기업들이 더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겪는 거는 또 네, 기후 재난에 놓인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도 뭐 불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방송 대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왜 당장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아직 땅이 물에 안 잠겨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뭐 여름에 한시적으로 폭우로 인해서 이 물에 잠기는 일은 있지만 진짜 다른 나라처럼 해수면이 바로 근접해 있는 섬나라다 이런 데처럼 진짜 땅이 상시적으로 뭐 3분의 2가 상실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정의 행진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에서 겪는 다양한 좀 기후 위기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마련해야 하는 어떤 대응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펼치려고 이제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모아나를 모신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갑자기 또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그 전에 계속해서 이 환경의 문제와 생태계 보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지금 초록상상이라는 풀뿌리 여성 환경 운동을 또 지역에서 펼쳐온 그런 단체 공간인데요. 또 모아나도 지역에서 또 오래 활동을 해오셔서 좀 어떤 활동들을 지역에서 그간 해왔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고민들을 안고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게 지금까지 좀 느껴져 왔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일상에서 지역에서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걸 좀 드러내고 누가 있는지 또 어떤 기후 대응 활동을 펼쳐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요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장에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특별하게 손님을 모신 만큼 좀 지역에서 했던 기후위기 대응이나
겪은 환경 활동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 중랑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물론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곳에 정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후위 활동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캔들라이트 같은 그런 거, 우리 이제 불 끄고 이제 좀 에너지 없는 삶을 잠깐이라도 같이 생각해보자, 뭐 이런 활동들, 이런 인증샷들 나누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이제 사실 보탬 상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탬 상점은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이기도 하고 이제 재활용 되살린 물건 같은 것들을 이제 팔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요즘은 이제 어플 많이 쓰잖아요. 중고 거래 어플 같은 걸 많이 써서 사실 내가 쓸만하지만 잘 안 쓰는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플을 이용하면 재활용을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죠. 적당한 가격 안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보탬 상점에 기증하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또 기꺼이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곳들이 이제 소비를 장려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좋고 의미 있는 물건을 갖다 놓지만 그것들을 많이 사라고 사실 홍보하진 않아요. 필요한 만큼 적당히 이제 사서 오래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곳들은 수익이 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하기 어렵고 그래서 보탬 상점도 이제 조합원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출자자들을 모으고 조합원들이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어떤 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랑구가 사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탬 상점 활동이 저는 그곳에서는 이제 물론 물건도 팔지만 다양한 어떤 이제 기후위기에 어울리는 활동들을 뭐 플라스틱을 모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다들 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지역에서 보탬 상점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이게 된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그간의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면서 관심도 그렇고 관계망도 그렇고 이미 이게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가게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이 사지 말고 쓰지 말자고 하는 가게가 뭘 또 판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또 아이러니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이제 사업으로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의미를 또 굉장히 생산을 하고 단지 그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담긴 생활의 태도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다시 고민해보고 바꿔보는 그런 가치들까지 함께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보탬 상점을 운영하는 금울코 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중랑구에서 뭐 이제 증정 이벤트를 했었나 봐요. 근데 증정 이벤트 상품이 스타 땡땡 그 카페 유명한 체인점의 그 기프티콘을 상품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제 주민께서 아니 그래도 그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 그 커피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탬 상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가게들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쿠폰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톡방에는 공감이 좀 이어졌는데 갑자기 익숙한 중랑구민이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 수 있을 법한 그 이름이 나타나서 이 관련 부서 과장에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뭐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구청장이 등장한 거예요. 단톡방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거기 계신지 몰랐죠. 그쵸. 알았지만 잊고 있었죠. 근데 되게 그 n분의 1의 조합원으로서 계시다가 갑자기
그래서 필요할 때 또 딱 그 자기 구청장 모먼트. 구청장 모먼트를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내 눈을 밀 수 없군요. 그래서 그 등장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다가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그럼 구청장의 바란다 이 게시판에 그 게시글을 올렸는데 제안서를 올렸는데 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내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구청장이 거기서 아니에요. 그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두셔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해서 되게 이게 지역에서 이 보탬상점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힘이구나라는 걸 되게 느껴서 어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총회를 했었는데 그 이제 총회니까 뭐 결산을 하잖아요. 당연히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보탬을 1년 동안 잘 운영했더니 이렇게 적자가 남았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돈 까먹은 거야 라고 결론이 내는 게 아니라 중랑구에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 만들어낸 것 치고 이 정도 기회비용 괜찮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n분의 1로 조합원의 힘으로 이만큼 사회를 바꾸려고 투자한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내 돈 조합비 이렇게 없어졌구나 이런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그 해석이 좋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돈 벌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있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없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러니한 상점이 쭉 지속 가능할수록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좀 더 다른 삶이 좀 더 확장될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오늘 방송이 기후정의 행진 방송이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정보를 전달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탬 상점과 같은 이런 가치를 담은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뭐 공동체 경제, 대안 경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또 사회적 경제인데 바로 요 3.16 중랑 기후정의 행진의 요구안에 이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기후위기 대응이 이게 왜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이러한 이유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이제 마을에서부터 위기를 넘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호혜적인 서로 이제 이게 은혜를 나누는 대가가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치를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호혜적인 대안 경제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제안을 가장 첫 번째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요구한 워크숍을 2회차에 걸쳐서 이제 주민분들과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본 요구 1순위에 온실가스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하자 이게 1순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구한 워크숍을 하다가 또 한 참가자 분께서 근데 이거는 너무 국가적인 과제, 모든 지역에 공통되는 것인데 사실 중랑이라는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할 때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에서 관심이 많고 또 이미 풀어가고 있는 그런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놓고 이 의미를 확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1번이 이제 위기를 버티는 힘, 서로 어울리고 돌보고 나누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 이게 별 이변이 없는 한은 요구한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라라는 예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랑이라고 하면 이 참여의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또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 목소리들이 청소년, 청년,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1인 가구 이러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도모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책을 세우자라는 게 요구한 2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너무 중요한 문제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나 뭐 정부의 정책은 원전 확대를 좀 강조하고 있고 이런 태양광과 같은 대안적인 재생에너지를 또 줄여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중랑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요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지만 신공항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역행하는 개발 사업들이 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중랑에서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공공교통 확충이라든지 이런 민생에 좀 더 예산과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넣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 확대도 또 주거난을 겪는다던가 여러 기후 위기에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구안을 기본 요구안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의제별로 세부 요구안을 수렴해서 추진해서 함께 외칠 예정입니다. 노동의 문제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무래도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야외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네, 아까 기후 정의 행진의 요구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하나는 그 네. 요구안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요구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세 번째 문장이 제일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모두의 생존과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과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기 위해 전환하자라는 말 속에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생존과 행복을 미래로 미루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자 미래를 모른 척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일은 불행해도 되는데 오늘만 잘 살자 이것이 저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 어떻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일요일보다 금요일을 더 좋아한다고. 금요일에 실제로 보통 다 노동을 하는데 근데 내일 더 행복할 거고 내일도 즐거울 거라는 걸 아니까 금요일이 제일 신난다고. 근데 일요일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사실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다시 월요일이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다음이 더 기대될 때 더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더 시원하기 위해서 지금 더 따뜻하기 위해서 지금 더 편하기 위해서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이게 사실 지금 행복하고자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속에 잠재적인 불안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네, 네. 사실 오늘만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이 갖기 좀 어려운 불안해서 더 그런 그쵸. 부분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있거든요. 네네. 내일이 네. 분명히 오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나한테 올 수도 네. 있고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전체로 보면 사실 내일이 있고 내년이 네네네. 있고 10년 뒤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더 희망적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저는 프랑스 기후 운동에 되게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살고 싶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쵸.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실패하게 될 거고 기후 위기 대응에 그러면은 그때를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고통스럽게 그쵸. 더 큰 이 불안과 부담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존과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미래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이런 문구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빠르게 조속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그쵸. 계속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뭐 탄소 흡수 기술이니 뭐니 이런 거 상용화도 불투명한 이런 미래의 기술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아요.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너 1을 좀 이렇게 함께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이제 오신 이 풀뿌리 활동가의 이름으로 또 우리 중랑구 기후 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또 함께 쭉 고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감은 마지막에 다 같이 네. 정리를 하도록 아껴둘게요. 하겠고요. 네, 아껴두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